서울시 면접은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본인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준비한 대로 좀 조곤조곤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것이라서, 그러려면 이제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 막연한 걸 정확하게 이제 좁혀서 어떤 부분을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내가. 그죠? 그냥 준비하면 뭐 1년 준비를 해도 면접 준비하는 저는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한 3, 4주, 한 달 정도 준비하시는 게 적당히 텐션도 있고, 뭐 적당히 좀 기억도 좀 되고, 또 적당히 즐길 수도 있고, 뭐 이런 측면에서 한 3주, 4주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물론 합니다. 그래서 오래 준비할수록 뭐 잘 본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또 뭐 짧게 준비했다고 못 본다 이런 생각도 반대로 또 전혀 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오픈 강의가 제가 늘 필기 시험 보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첫 오픈 강의를 하고요. 또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면 뭐 수일 내로 뭐 2, 3일 내로 가급적이면 오픈 강의를 2차를 합니다. 오늘은 그 필기를 발표하고 나서 하는 2차입니다. 아마 이때 하시는 분들은 여기 7급은 이제 뒤에 시험이 이제 뭐 가을도 아니죠. 뭐 늦여름 정도의 시험이 있으니까 뭐 바로 뭐 국가직 시험 이번 주에 있는 분들 뭐 보시기는 하셔야 됩니다. 시험은 감 떨어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7급 붙었다고 괜히 뭐 늦잠 자지 마시고 똑같이 다녀오세요. 오늘 서울시 원래 보신 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험이 서울시 1차 시험이잖아요. 원래 첫 번째 시험. 이번 토요일 날, 녹화하는 기준으로 이번 주 토요일 날 2차 시험 올해 보시고, 한 2주쯤 뒤에, 3주쯤 뒤에 3차 시험으로 서울시 면접을 보러 가시고, 그죠? 한 2주라, 그렇죠? 아니다.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또, 지방직이든 뭐 어디든 다시 4차 시험 보러 가시고, 아셨어요? 이게 한 텀에 한 섹션이 한 시험이에요.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자꾸 이렇게 감정 기복을 자꾸 하시다 보면 점점 그러는 거는 본인들한테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그렇게 스테이블하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면접도 잘 봅니다. 뭐 필기를 더 잘 보셔서 나중에 뭐 2관왕, 3관왕, 4관왕 되세요라는 뜻이 아니고요. 전혀. 저도 나름 공부 꽤나 해본 사람이거든요. 꽤 뭐 좀 잘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뭐 늘 보면 그러니까 멘탈로 공부하는 거지 엉덩이로 공부한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필기 이후에 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는 좀 아리까리한 분들이 그냥 보이긴 하다가 지금부터 뭐 괜히 필기 합격 확실하지도 않은데 괜히 시작했다가 괜히 남사스러울까봐 그냥 조용히 그냥 암약하고 계시다가 합격한 거 보고 그래 뭐 붙기는 붙는구나 이래가지고 야 남들은 한 달 전부터 했다는데 나는 이제 시작하고 이게 뭐지? 뭐 될까? 점수도 그렇다는데 서울시는 뭐 거의 성적순이라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물론 이제 다른 데를 가시면 내가 다 우수 만들어줬다는 강사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뭐 그분들은 뭐 늘 하는 얘기시니까 그런 분 있으면 저도 좀 소개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 강사 따위가 무슨 우수를 받은 비법 때는 알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자, 제가 여러분께 뭐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좀 일단 제일 좋은 건 제가 심기경호라는 말을 지난해부터 썼는데 심기경호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 역할은 어떻게 하느냐, 뭐 무슨 각종 위안과 뭐 이렇게 되게 좀 특수하거나 특이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일반화시키는 걸 얘기해드리는 건 저도 밤새서 얘기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 수강생이 아주 많습니다. 원래 작년에도 뭐 거의 반절 이상을 제 강의를 들으시는데 제가 무슨 강의를 잘해서 제가 붙였다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 여러분들 심기경호의 핵심은 일단 정확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정보 그 자체. 그래서 도대체 뭘 묻는지 어떻게 대답하는 게 그래도 대략 좀 중간은 되는 대답인지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나게 좀 얘기할 수 있는지 이런 큰 정보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면접 강사가 내 목을 쳐준 거에다 칸만 채워가지고 그것대로 대답해서 우수를 받거나 보통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세상에 그렇게 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이 필요한 건데 단 여러분 노력이 필기와는 좀 여기는 다른 세상이라는 말을 제가 늘 드려요. 필기는 글자의 세상. 보조용은 하나 가지고 그죠? 뭐뭐 도와 뭐뭐 은 가지고 이게 맞나 틀리나 고민해야 되는 조금 치졸한 시험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예민해지고 문장 하나하나에 맞고 틀리고 이런 걸 어떻게든 분명하게 갈라야 되는 거를 계속 한 1년, 2년, 3년을 트레이닝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 세계로 오면 여기는 글의 세계가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말의 세계입니다. 여기는 정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맞는 답, 틀린 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쉬운 답, 그죠?
무난한 답, 좋은 답, 아주 좋은 답변이 있을 뿐입니다. 틀린 답변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이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기본 상식만 갖고 얘기해 오셔도 뭐 큰 문제 없습니다. 일단은 뭐 서울시는 혹은 공무원은 뭐 조금 공무원이니까 좀 뻣뻣한 좀 약간의 규정과 뭐 그런 게 좀 있겠죠, 당연하게. 하지만 삼성에서 하는 조직 내부 규율과 약간 서울시에서 하는 조직 내부 규율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사기업이 더 빡빡합니다. 잘못 걸리면 바로 옷 벗어야 되는. 하지만 공무원은 앵간해가지고는 옷 벗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뭐 특별하지 않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단 이제 공무원이시니까 그런 어떤 답변, 어떤 요령이나 어떤 공무원스러움, 소위 말하는 뭐 그런 것들을 돈을 주고 학습하셔가지고 내 의지와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런 앵무새처럼 반복하시는 것, 그죠? 마냥 친절하고 마냥 봉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 공직가치 9개 대충 외워가지고 경험에다 갖다 붙여갖고 얘기하면 우수를 준다라는 착각, 그런 거는 이제 서울시를 비롯해 공무원들을 되게 업수히 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한 20년 정도 공직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짬밥이 한 20년은 되시는 분들이 눈앞에 최소 2명 정도 계십니다. 3명 중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페인팅 모션이 뭐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뭐 좀 좁혀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도의 정확한 가이드와 또 뭐 시간이 많으면 또 많이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뭐 강의 때 서울시 홈페이지며 뭐 여기 써서 이쪽에서 검색해 보셔라 이런 거 하시라 이런 디테일한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하시면 다 아시게 될 일이긴 해요. 하지만 제가 뭐 예전에 기자하면서 정보를 다뤘던 사람이고 또 오래 보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런 정보들을 찾을 수 있을까 일종의 툴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드리고 뭐 여기서 이거 찾아보시고 여기서 찾아보시고 강의 때 말씀 다 드렸으니 그렇게 하시면 조금 효율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이면 이제 그거를 여러분께 서비스 해드리는 것. 그래서 그래 내가 이 정도만 하면 그냥 중간을 하겠구나 정도의 안도감을 갖게 하는 것. 선생님 말도 못하고요. 제가 면접을 한번 본 적도 없고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닥치면 다 합니다. 이제까지 그런 걱정해서 나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해서 얼굴이 벌개져서 울다 나왔어요 하는 분들 이제까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제 수강생들 중에 예컨대 신림동에 10년 가까이 계신 분도 계셨고요. 대인기피증에 준하는 분 그런 분들도 일주일이면 해결됩니다. 본인들이 그러니까 본인 멘탈의 문제이지 뭐 전혀. 근데 요즘은 그 응시생분들이 되게 젊어지시기도 했고 점점 많이 아마 대량 채용의 효과로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학교에서 발표 같은 것도 익숙하게 하시고 뭐 학교 안에서 좀 팀플레이 같은 것들도 뭐 팀과제 같은 것도 늘 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말 자체에 관련돼서 말을 못해요 이런 거는 뭐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저희 서울시는 JTBC의 앵커나 리포터를 뽑지 않습니다. 그죠? 묵묵하게 그죠? 딴 데 눈 안 돌리고 그냥 묵묵하게 안정감 있게 어디 관둔다고 툭하면 관둔다거나 딴 데 가겠다거나 그죠? 뺀질뺀질거린다거나 뭐 이러지 않는 그냥 무던하지만 좀 성실하고 조금 뭐 급한 일이 있으면 좀 나와가지고 일도 좀 해주고 조금 뭐 위에서 뭐 이것저것 좀 뭐 제안해봐라 그랬을 때 또 젊은 감각이라고 또 이렇게 좀 뭔가 좀 적극적으로 제안도 좀 해주시고 그 정도 약간 아이디어도 좀 있고 그럼 더 좋고 그 정도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그러니까 면접 기준을 단 한 개만 뽑아라 라고 말하면 저는 뭐 공직가치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안정감, 윗분들이 보시기에 그래 뭐 무던하게 하겠다 일 어디 안 가고 딱 요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를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학 커리어 스펙이 너무 좋아 이런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죠? 건들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그러면 딴 데 보고 국까지 가버리지 뭐 이런 느낌? 그런 게 좀 아니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분들은 여러 같은 신입들이 서울시에 뼈를 묻겠습니다. 뭐 박 시장에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왔지만 한 3개월 지나서 뺀질뺀질 거리고 뭐 적응 안 돼요. 뭐 딴 부서 가면 안 되나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제가 그만 좀 사직서 띵 내밀면 국까지 뭐 이러시거나 적지 않습니다. 참고로 한 달 전쯤에 제가 카페에 가면 기사가 있는데요. 20% 25% 정도가 그만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현실적으로 그만둔다는 공무원을 때려치는 분도 있겠지만 뭐 얼마 전에 보니까 3년 공부하고 그만두신 제 수강생분이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자유의 몸이 됐다며 서울시는 아니고 국가직이셨는데 7급인데 뭐 그건 개인의 선택이니까 다녀보고 이게 내 길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분은 이게 눈치 뭐 일을 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 도저히 내 성격과 맞지 않더라. 이거는 내가 이렇게 20년을 일했다고 내가 인생의 보람을 느낄 것 같지 않더라고 아주 쿨하게 그만두시는 분도 계십니다. 간혹. 그죠? 그분도 3년 공부하셔서 붙으신 분인데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건 존중받아야 될 일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고, 그럼 조직에 되게 큰 부담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운영하는데도 부담이 되고요. 관리자급들은 또 당장 인원이 빵꾸나면 누가 또 떼워야 되잖아. 그 일을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항상. 박 시장님이 여기저기 막 일 많이 벌려놓아가지고 뒤치다거리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고 가까이 거기가 벌던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이 그러지 않는다라는 믿음만 정도만 주시면 될 일입니다. 됐죠? 자, 뭐 사설이 좀 길었고요. 저는 PT윤이라고 합니다. 윤모라고 하고요. 오늘은 지금 오시는 분보다 라이브로 보시는 분이 훨 많아서 제가 지금 카메라를 더 의식을 해서 좀 버벅거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단 여기 오신 분들에게는 그 제 교재 앞에 일장 부분입니다. 일장 부분의 전부는 양이 꽤 많아서 그냥 교재 일장입니다. 교재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그냥 드렸습니다. 제가 뭐 기출 질문 포함돼서 후기랑 등등등은 저 그냥 드려요. 늘 뭐 수강과 상관없이. 그래서 1차 오픈 특강 때도 다 똑같이 드린 것들입니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는 이거에 대해서 그 강의는 제가 오픈 강의를 이미 해놨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로 다 보실 수 있고, 그 내용도 한 1시간 한 70분 정도를 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설레발을 해가지고 해드렸습니다. 또 서울시 면접 진행 방식 이런 것들도 그때 다 설명을 드려서 이 짧은 시간에 잠깐 하는데 마음도 급하실 텐데 그거 뭐 집에서 편하게 보실 거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 거 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오늘은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멋진 개요와 이거는 유튜브로 올라가져 있고요. 아모레기점이나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고 카페에다가 올려져 있으니까 그거는 좀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일단 뭐 다른 것보다 여기서는 하다 안 했는데 시간상 안 했던 것들인데, 일단 닥쳐 그냥 면접 후기를 좀 보겠습니다. 그냥 보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구나. 그 자체를 여러분이 그냥 아시는 게 일단은 짧은 시간에 좀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일단 그거부터 조금 하도록 할게요. 교재에 보시면 중간에 그 후기가 제가 실린 게 있습니다. 뭐 한두 개 정도를 제가 이따가 같이 읽으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수업들은 드렸던 말씀이기는 한데 일단 이 얘기를 좀 먼저 좀 드려야겠네요. 이것도 정규 1차 때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그때는 성적 좋으신 분들이 오시니까 그냥 좀, 좀 대략 좀 희망적인 얘기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이제 필기 합격 발표 이후에 오신 분들은 점수가 아주 상위권은 아니시고, 일베일수네, 일베일수 받기는 내가 커트라인인 것 같아요.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7급들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면접 준비를, 이런 질문들을 제가 꽤 요즘 몇 건을 같이 받았습니다. 어제 오늘 해가지고요.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은 동일한데, 물론 지금 커트라인이면 일단 팩트부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늘 팩트 데이터를 늘 공개를 합니다. 매년 하던 일이어서 늘 공개를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위가 9급이고 아래가 7급입니다. 제 수강생 많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난 2차 때입니다. 1차 때하고는 좀 경우가 좀 다릅니다. 그 경우가 좀 다른데 그냥 서울시 전체적인 거를 좀 보면 9급과 7급도 비교가 되고 그런 건 있는데, 제 카페 수강회원 하시면 저 카페 등업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카페 여러 가지 자료들은 다 카페에 올려드리는데, 거기 하실 때 등업을 할 때 등업 신청서에 이러저러하게 정보를 좀 당연히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얻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항목으로 본인의 점수대를 알려주시라고 체크를 드롭다운 메뉴로 체크를 해드리게 합니다. 알려드리는 건 상위권, 안정권, 애매권, 불안권 이렇게 했습니다. 본인들은 필기 합격했지만 정확한 공식적인 점수는 모르시잖아요. 물론 이제 가채점은 하셨긴 했겠지만 그러니까 내 점수는 하지만 분포는 모르시기 때문에 되게 이게 제가 일배수 아닐까요? 바뀔까요? 일배수 바뀌면 면접 준비를 해야 될까요? 말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늘 드리는 답변을 그냥 공식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모두 다 해주신 건 아니고요. 그렇게 주신 거를 가지고 알려주신 수험 번호로 가지고 필기 합격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오면 그 번호를 제가 대조하는 방식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제 수강생이 꽤 인원이 되다 보니 매년 이렇게 누적이 되면 전체적인 경향성을 알 수 있어요. 개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큰 틀에서 이런 자료는 어제 밝혀주지 않잖아요. 국가직화 서울시는 늘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상위권이라는 건 0.5배수 이내, 그다음에 안정권이라고 1배수 아주는 아니지만 1배수 안쪽이다. 애매권은 1배수인지 1배수 아닌지 하여간 그 언처인 것 같다. 주관적인 평가밖에 할 수 없으니까요. 불안권은 1배수밖에 확실하다. 대략 공단기 기준으로 봤더니 이런 기준입니다. 그냥 이거는 제 강의와 상관없이 팩트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위권 92, 98, 75에다가 불안권으로 오면 30입니다. 29%입니다. 물론 이거보다는 조금 한 2, 3%씩은 더 플러스 오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험번호를 잘 안 적어주시거나 좀 이렇게 다르게 적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수험번호는 없는데 이런데 하여간 없으면 없는 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어마어마하게 보수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이렇게 뭐 뻥을 치거나 이런 데이터는 전혀 아니고요. 뭐 참고로 9급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 됩니다. 이 차이가 꽤 커요. 참고로 9급도 20%대였습니다. 3년 전까지. 재작년부터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그런데 이 2년 전부터 이게 많아진 이유는 5분 스피치라는 게 9급에서 처음 들어왔습니다. 물론 7급에서는 집단 토론이라는 게 들어오긴 했는데, 사실 집단 토론은 나중에 강의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와 아무 별 상관없이 그냥 다녀오시면 됩니다. 그거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도리어 잘하겠다라고 덤비는 게 안 좋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런 개념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고, 여러분 걱정하는 건 전혀 다른 세계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거는 뭐 7급은 우수를 별로 안 주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보다. 저도 거기가 51%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하지만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7급이시기도 하고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준비들을 좀 잘해서 그렇게 변별하기가 쉽지 않나 보다 라는 것도 맞아 보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죠. 뭐 어떻게 보면 이런 변별을, 상대평가가 절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상대평가니까. 근데 9급의 경우는 확실히 좀 분별이 되는 게 조금은 있어요. 오픈 스피치라는 것 자체가 주는 분별도 좀 더 있고, 그래서 예년보다는 한 뭐 15% 정도 더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방직은 뭐 거의 성적순인 경우들이 거의 많은데, 서울시는 국가직은 이게 한 60%까지 올라옵니다. 국가직은. 그러니까 뭐 제가 애뉴얼 데이터로, 이거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은. 그죠? 뭐 전체적으로는 충분히 모집단이 될 수 있는 집단입니다. 물론 이제 뭐 재수강생 많으니까 전체 모집단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숫자가 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게 또 트렌드 매년 께 있기 때문에 누적이 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가 여러분들을 이거를 그러면 이 30%에 가까운 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되게 애매한 그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제감적으로 느끼기에 7급은 우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9급보다 상대적으로는 좀 적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7명이 한 조인데요. 한 조 내에서 한 명 주는가 보다. 그 한 명인데 꼭 그게 커트라인 쪽이나 ABS 밖의 분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2명만 돼도, 7명 중에 2명만 돼도 이 %포인트는 40%를 넘어갈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시면, 뭐, 자세한 설명 생략하고요. 그래서 한 명 정도 그냥 주는 정도인가 보다. 또 미흡은 뭐,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도 해요. 여기에는 좀 빠지는 분들이 한두 명 있기는 한데, 이게 수험번호를 기준으로 한 거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뭐,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여튼, 자,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오픈 강의는 사실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를 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우선인 것 같아서, 면접 내용이야 보시면 되고 자료 보시면 되고 나중에 오픈 강의를 보시면 되니까, 뭐 그거보다는 면접 준비 앞으로 3주, 4주 정도로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할 것인가를 좀 더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서울시 가장 쉬운 거 뭐 그냥 모르겠고, 서울시 몇 달 뒤에 보는데 괜히 면접 준비한다고 스터디 한다고 오다 가다가 틀려가지고 다시 쭉 말아먹지 말고, 이번에 서울시 7급은 뭐 지방직이랑 같이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방직은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것도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시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복잡 미묘해지실 것 같기는 해요. 버텨서 그때 하면 지금보다 찬스가 좀 더 높지 않을까, 몇 문제만 더 맞으면 될 때. 맞습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멘탈 관리 하시는 거면 면접 준비도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독하게 마음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3년 전에 실제로 면접장 안 간 분도 봤어요. 다음 시험 보겠다고. 2년 전이죠. 추가 채용 있을 때 처음으로. 문제 못 봤다고, 커트라인이라고. 그냥 가셔라. 그냥 갔다 와서 분위기라도 보고 오고 인사라도 드리고 와라. 했더니 안 가겠다. 그러면 괜히 흔들릴 것 같대. 근데 그것대로 연락이 없으세요. 보통 오려고 라고 하면 뭐 하세요. 그랬는데 연락이 안 오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면접 준비 그냥 어느 정도는 좀 하시길 권합니다. 그러니까 필기 정 그렇더라도 본인이 커트라인이더라도, 근데 필기에 감 떨어지지 않는 정도의 선, 예를 들면 그게 뭐 아침에 여러분 가셨던 도서관 같은데 가셨다가 뭐 어느 정도 하셨다가 뭐 오후 좀 늦게 뭐 집에 오셔갖고 하시든지, 뭐 그건 본인들이 다 생각이 좀 다르실 거예요. 본인들이 학습하시는 습관이나 뭐 패턴들도 다르시기 때문에, 단 그냥 감 떨어지지 않게 정도, 최소한 정도로 좀 어느 정도는 필기는 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강사니까 면접이 중요하니까 면접을 더 우선해서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반대입니다. 저도 말씀드렸죠. 저도 공부 꽤나 해봤던 사람이고요. 실험 꽤나 붙어봤던 사람입니다. 공부 어떻게 하는지
뭔 모르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하셔야 면접을 잘 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필기를 공부하셔야, 특히 커트라인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매하다 싶으시면 본인 마음을 정하시는 거, 대충 계략적으로 비율을 정해 놓으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진짜 커트라인이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저녁 밥 먹기 전까지 한 6시까지 도서관에 똑같이 가셔서 그냥 필기 공부하시고 6시 정도에 집에 오셔서 밥 먹으시면서, 그죠? 저녁 종합뉴스 한 8시 정도면 하잖아요. 그거 한번 그냥 보시면서 밥 식사하시고 끝나고 뭐 제 강의는 인강으로 다 있고 뭐 자료들도 라이브로 다 뭐 녹음까지 다 있으니까 뭐 들으시고, 서울시는 한번 어디 한번 좀 갔다 와야 된다 싶을 때, 날 좋고 볕 좋을 때 도서관에 짜증나고 답답하다 싶을 때 토요일날 반나절 해서 어디 돌아다니시면서 구경해서 그냥 이런 얘기 하면 되겠다 정도 그냥 노는 겸 반쯤 하시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되게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셔야 면접을 더 안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커트라인이면 예컨대 붙을 확률이 떨어질 확률이 붙을 확률보다 높은 건 현실적인 팩트입니다. 다른 사람이 준비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하게도. 하지만 예컨대 떨어지더라도, 그죠? 여러분 면접 한번 준비해 오면요, 좀 이게 이 자극이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의외로 한번 가봤다, 그래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럼 필기 한두 개만 진짜 더 맞추면 되겠다. 그러면 나중에 되면 훨씬 마음들이 가벼워집니다. 근데 본인이 그걸 안 하시면 이때밖에 없다라고 본인이 배수의 진을 치시면, 이 경우에 배수의 진을 치시면 본인이 더 쫄리시고요, 그죠? 나중에 필기를 잘 보실 가능성이 있는지는 건 뭐 제가 측정해본 데이터가 없지만 적어도 멘탈적으로는 되게 힘드실 수 있어요. 괜히 이 마지노선이니까 성적과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죠. 서울시 이번에 여러분 보셨던 거 올해 1차 시험, 면접이 올해 2차 시험, 국가직 필기가 올해 2차 시험, 서울시 면접이 올해 3차 시험. 시험의 한 과목이다 생각하시고 적당하게 배분을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면접도 잘 보시고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긴 기간입니다, 앞으로. 조금 이번에 그래서 붙어버리셔가지고 그동안에 필기 공부하시는 게 아까우시면 뭐 그런 게 아깝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그 비율은 본인이 적절하게 고르십시오. 또 뭐 스터디를 꼭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여기서 따라옵니다. 글쎄요, 뭐 제가 스터디 중에 주말반이라고 있기도 합니다. 가끔 현직 다니시는 분들도 왕왕 있고, 그래서 뭐 주말반 해서 주말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못하나 한번 보자 같이, 그죠? 뭐 이런 느낌으로 좀 하시거나 혼자 있어서 불안하시다면, 뭐 제 커리큘럼은 그런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다 실제로 하신 것처럼 해드리기도 하고, 제 수업이 시당초 실습 수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와서 야, 나만 못하는 게 아니고 남들도 잘 못한다라고 하고 좀 보고 가시면, 그래도 혼자 고립적으로 한다는 느낌은 안 드실 텐데, 만약 스터디를 하기 시작하시면 일주일에 2번, 3번 하시기 시면 리듬이 많이 깨지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것도 적정선을 본인이 찾으셔가지고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것들이 좀 최적화된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늘 강의 때 제가 드리는 결론이긴 합니다. 모든 게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에. 여러분 마음 먹게 달려 있고, 제 면접 강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면접은 여러분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는데 좀 일조를 하는 것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허튼 준비 안에서 시간을 좀 되게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은 제가 늘 드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본인한테 보는 시험입니다. 본인한테. 면접한테 이렇게 하면 잘 보일까, 저렇게 하면 잘 보일까, 뭐 이런 프레임으로 면접을 이해하실 수도 좋습니다. 하지만 특히 커트라인이나 면접을 좀 경험 잘 보면 좋잖아요. 준비하는 거 떨어질 거 알겠지만 후회 없이 말 그대로 보려면 본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하게. 학원을 잘 내주는 정형화된 답변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런 걸 연결시켜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드리기도 합니다만, 뭐 그런 거보다는 본인 웬만하시면 본인 얘기, 그죠? 아무튼 멘탈을 좀 유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가 조금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필기 준비하는데 조금 쉬는 건 아니죠. 노는 거 어디 구경하러 갔지만 그건 공부하러 간 거잖아요. 뭐 그런 의미로 리프레시하는 계기로 좀 삼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자가면준, 제가 지난해에 만든 말이기도 합니다. 지난해부터 시험 일정들이 많이 겹쳐가지고 자기 집에서 면접 준비를 하시는 게 우선이고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가면준을. 그래서 그냥 하시라 그러면 되게 좀 어려워들 하세요. 당연하게 막막하니까. 물론 이제 강의들이 실습이랑 이런 것도 하고 실습한 내용들을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들으실 수 있어서 간접 체험을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제공은 분명히 합니다만, 뭐 그것보다는 여러분 멘탈을 유지하셔야 되는데 막상 뭔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크북이라는 걸 원래 처음으로 야심차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뭐 딴 게 아니고요. 뭐 이거 원래는 아이고 어디 있나? 네, 원래는 제가 어저께 인쇄가 됐어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그냥 드렸습니다. 원래 이게 수강생들한테만 비매품으로 드리기로 한 것인데, 뭐 여기 오신 분들은 멀리 오셨으니 그냥 이것까지 같이 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시면 제가 이거는 원래 이제 회심의 제가 그건데 늘 새로운 걸 만들어서 여러분 좀 준비하시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 막 간단한 뭐가 있기는 한데 여기 중간에 인터뷰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면접 준비하시기 전에 제 강의를 들으시면 제 실습 때 이걸로 하기도 할 겁니다만 면접 때 강의를 들으시면 이거 사용법은 나중에 따로 이제 수업 시간 때 말씀을 드릴 텐데 뭐 그거 모르시더라도 여기 인터뷰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중철로 되어져 있는데요. 앞뒤에는 문제도 있고 뒤에 뭐 간단하게 그 챙겨 보셔야 될 뉴스 같은 것도 그냥 덤으로 넣긴 했는데 중요한 건 요 가운데에 있는 16p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이거 가운데 있잖아요. 여기 나중에 이제 사용법 말씀드리게 가운데 이렇게 뜯으시면 딱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뜯으시면 솔직히 바깥으로 떨어지니까 바깥에 칼 대가지고 자르시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질문에 답만 채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면접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건 준비하시고 나서 좀 준비하신 거를 정리하시라는 취지로 제가 만든 것입니다. 분야별로. 나중에 예전에는 제가 웨이퍼 한두 장짜리로 그냥 PDF로 드렸던 걸 좀 더 양을 늘리고 좀 체계적으로 그냥 아예 하자. 근데 만약 커트라인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닥치고 그냥 앉아가지고 이거 채우자. 앉아가지고 수다가 막 말해주고 이걸 기준으로 삼아놓고 준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오늘 그냥 여러분들한테 오시는 김에 그냥 나눠드렸습니다. 분야별로 지수가 나와져 있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더 공부해서 하나요? 물론 강의도 들으시면 좋죠. 제 강의도. 뭐 딴 강의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그냥 구글링 하셔도 많은 정보들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하튼 간에 이 정도만 준비하시면 서울시 빈출, 기출 나오는 질문들은 어떤 것들은 다 커버가 되실 내용들입니다. 그냥 돌려막기가 다 되는, 그러니까 주요한. 물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잘 응용하시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여튼 이 정도 채우는 것만 그냥 하자. 원래 공시 필기하셨던 분들은 확실히 유형에 무엇을 주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딱 떨어지는 것, 뭐가 정리되는 거. 그래야지 뭔가 이제 완성을 했다라는 분이 어떤 아까 심기 경호가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이거 만드는데 꼬박 이틀 거리 걸렸습니다. 이거 하나를 만드는데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넣고 빼고 뭐 체계도 만들고요. 나중에 아마 면접 준비해서 보시면 보실수록 여기 질문들을 제가 뭐 네모칸밖에 없어 보이지만 네모칸의 크기, 순서, 뭐 내용, 그다음에 범용성, 새로운 질문 뭐 등등등을 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되게 고민을 해서 넣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위에다가 여기 보시면 점 3개씩 이렇게 찍혀 있어요. 칸에. 제가 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키워드 여기다가 제가 주방을 만하게 만들어 드린 건 여기다가 여러분 타이핑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타이핑해서 프린트해서 외우시는 것처럼 바보 같은 면접 준비가 없습니다. 최악의 면접 준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모칸 치시고 이 안에도 여기 점에 여기 조그맣게 점 찍어진 질문마다 점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키워드 제가 넣어야 될 키워드만 넣으셔서 반드시 말로 중얼중얼 세 문장 중얼중얼이 이제 트레이드 마크인데요. 초고의 면접 준비는 세 문장으로 뭐든지 중얼중얼. 어떤 느낌? 지하철 임산부별에서 강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세 문장. 단문 기준 세 문장 중얼중얼. 어떻게?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그죠? 선성합니다. 이유는 이러이러합니다. 예컨대 부산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문장이 되면 30문장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되면 이걸 정리만 하셔도 나중에 주제 발표하실 때도 서울시장 가지고 똑같이 쓰시면 다 돌려막기가 되실 겁니다. 이거 뭐 제가 이걸 설명은 따로 이제 실습 때 따로 드릴 거라 그러겠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뭐 이거가 됐건 뭐가 됐건 제 수강생분들은 이걸 가지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셔서 이걸 기준으로 좀 하시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만든 것이고요. 간단하게 소개만 드렸습니다. 다음 몸 준비입니다. 약간의 몸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죠? 내가 갈 데 없어서 서울시에 오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느낌. 그죠? 서울시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지방이고 서울이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 지방이신 분들은 그 지역의 현안을 종종 많이 묻습니다. 부산에 산다. 부산에 사는지 어떻게 하나요? 그 사투리가 있으면 뭐 속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뭐 당연하게. 그러면 거기서는 서울 안 사는 것 같은데 거기에 사는 무슨 게 하나이냐?
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를 훨씬 많이 합니다. 훨씬. 꽤 서울 얘기보다. 그래서 그쪽에 서울 얘기를 안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쪽에서 그쪽에서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들이 있죠. 아, 부산도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해서 아주 난립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시던지 예를 들자면 이번에 SOC 사업들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뿜빠에서 나눠줬는데 뭐 그것 때문에 뭐 이러이러하게 지금 추진돼서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다니까 뭐 그런 거 꼭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할 뿐 중요한 건 몸 준비 약간의 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몸 준비면 실제로 좀 다녀보시고 구경하시고 가보시고 하시는 겁니다. 뭐 예전에 어디 면접학원에서는 서울시 투어버스 타보라 그래서 단체로 가실 분에서 국금사 30명 모여갖고 그걸 타러 다니시는데 강남역이라고 하면 아무 때나 탈 수 있잖아요. 그거 탔다고 뭐 별다른 게 있을까요? 차라리 그럴 거면 제가 올빼미 버스를 한번 밤에 타보겠다 일부러.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건 한번 타보라고. 서울시 밑에 시민청이 있습니다. 본청 지하에. 오메 가면 하면 되죠. 책 팔고 이렇게 끼고 이거 휴식 공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갔다 온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따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런 걸 서울시 면접 준비라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갔다 왔는지. 뭐가 있어요? 동네. 일단 첫째 동네. 엄마한테 물어보셔야 쓰레기 우리 동네 잘 되는지 음식물 쓰레기. 생활이 중요합니다. 생활이. 건축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좋습니다. 7017 고가도로도 가보시고 그런 거야 그냥 그럼 당연히 가보시고 하면 좋죠. 얘기할 거리가 있으시면 가본 건 뭐예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몇 마디 얘기를. 그런 것도 좋은데 서울시 근처에 곳곳에서 도시재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들이 재개발도 되고 있고요. 도시재생도 되고 있어서 근처에 한번 가보시거나 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활동 해야 되나요? VMS에서 어디 먼 데서 차 한 서너 시간 타가지고 도시락 배달 봉사 2시간 하고 오시거나 어디 산에 가서 쓰레기 줍는 거 한 2시간 하고 오시는 거 말고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거 했다고 붙여주고 안 했다고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심기 경호. 물어보거든요. 한 게 뭐 있냐? 봉사활동 한 게 있냐? 아니면 지역사회에 대해서 기회 본 게 뭐가 있냐라는 질문들은 왕왕 흔히 하는 질문이니까 기왕이면 어디? 동네. 어디? 구청. 동주민센터 가셔서 도울 거 없는지 볼 거 없는지 다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보단 그런 현장성이 있고 좀 구체성이 있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희망 업무 관심 업무 할 때도 연결지어서 하시면 더 좋겠죠. 지금은 희망 업무 공무원만 시켜주면 아무거나 다 할게요가 지금 스탠스시잖아요. 하지만 내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픈 강의 때 여성분들의 절반은 문화 아니면 관광, 홍보 이런 거예요. 반은 아니고 3분의 2쯤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일이 어마어마하게 버라이티한데 남자분들은 한 반쯤은 대략 반쯤은 청년 고용 이런 쪽으로 되게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관심사 바운더리 안에서만 계속 있는 것이죠. 홍보 방안 그러면 맨날 인스타나 페이스북.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잘 보셔야 되는 분들이면 좀 다르게 뭔가 그죠? 여기까지 앞거는 제가 인천인데 그분은 인천시장 7급 하셨던 분들인데 음식물 쓰레기 담당하고 싶다고 우리 어머니 때문에 맨날 아파트에서 맨날 가서 싸운대요. 또 지겹게 몇 년 들어가지고 내가 가서 해결하고 싶다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느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확 오잖아요. 그냥 본인 얘기를 하시면 이게 본인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서울시장에서 조금 한번 라운드업을 좀 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시니까 서울시 홈페이지 우주 들어가시면 우주인데 그 우주 속에서 본인의 걸 찾으실 수도 있고 기사 검색 같은 거를 통해서 찾을 수 있지만 그런 건 드러나는 정보들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찾는 방법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본인이 말재료 제가 말재료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말할 재료를 본인이 만드시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면 하나만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게 인천 사례면 서울 사례라고 하죠. 자, 희망 업무가 뭐예요? 음식물 쓰레기 담당. 오케이? 다음에 서울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음식물 쓰레기요. 다른 아니지만. 그죠? 서울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흔한 질문입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 제가 말하는 건 되게 빈출 질문 중에 하나예요.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거 좋은데 음식물 쓰레기를 조금 더. 그랬어요? 서울시 뭘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요. 본인이 장점이 뭐예요? 제가 어머니랑 얘기를 하면서 동네 시장에 좀 밝은 게 장점입니다. 참고로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어쩌고 저쩌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게 하나의 말재료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쓰는지 전문용어로
돌려막기라고 하죠, 이걸. 사실 보면 면접의 본질이 여기입니다. 이겁니다. 어떤 질문의 답이 정답의 개념이 아니고 그런 방향성에 있는 무언가를 얘기해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알았어요? 서울 시민의 행복도를 측정하고 싶어요. 어떤 청적 척도를 만들면 좋겠습니까? 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뭐 이것도 있고 복지도 있고 뭐 대기오염도 있고 다 이런 거에서 다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도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자락 깔고 음식물 쓰레기 블라블라블라. 아셨어요? 서울 시민들이 여러 가지 복지가 필요할 텐데 어떤 복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뭐 이것도 좋고 뭐 노인들 1인 가구 이런 거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위생복지랄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건강복지랄까 환경복지랄까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야 되는데 참고로 우리 어머님께서 매일 밤마다 나갔다 오시면 수요 아저씨랑 싸우시고 오시고 우리 집 앞에 맨날 그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냄새 나가지고 여름에는 조금 여름에 오는 게 무섭고 그렇습니다. 블라블라. 같은 얘기죠? 얘기만 다르지. 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걸 좀 관심 있게 본다는 성의, 관심 있게 본다는 성의를 좀 보여주시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알고 있다. 일상성, 구체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오픈하게 들었으니까 그 자세한 말씀은 그때 좀 같이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이제 강평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시간이 좀 없어서 대략적으로 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이게 오픈 강의 교재 중에 제가 원래 교재인데요. 그 드린 것 중에 면접 후기 케이스북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죠? 2018 서울 일행 7이라고 있나요? 거기? 후기 사례가 들어가 있죠? 뭐가 들어가 있죠? 거기에는? 지금? 중간에 보시면 네, 쭉 뒤편 쪽에 20181 서울 703번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없어서 지금 맞습니까? 자, 이거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2018년 1 서울 일행 7-03 2018년도 1차입니다. 괄호 1은 서울시 7행 703 요거인데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 화면을 좀 띄워 드릴게요. 자, 서울시 중간에 보시면 요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좀 간단하게 먼저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좀 미리 읽어 보신 다음에 좀 얘기를 드리면 좀 좋겠는데, 일단 이 글을 제가 고른 이유는, 이 후기는 가장 무난하고 가장 평이한 후기로 보여서 고른 것입니다. 잘 내서 고른 게 아니고요. 그 자료에 보시면. 1차, 서울시 1차랑 이번에 최근 10월 달에 봤던 2차랑 뭐 본질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뭐, 그래서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내용을 조금 좀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말하는 동안에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집단 토론 최저임금이 나왔었고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뭐 많은 사람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뭐 최저임금 영향 어쩌고 저쩌고 그때 서울페이 한다고 또 뭐 얘기 나왔던 타이밍이었습니다. 지난해 봄에가. 그래서 그때는 한 뉴스였어요. 막 떠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얼마 뒤에 국가 차원에서 하겠다 그래갖고 지금 이제 제로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연말부터 시범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요. 뭐 그때 뭐 핫한 뉴스여서 다들 기본적인 건 그냥 알고 들어가셨던 정도의 뉴스입니다. 나왔던 것이고 그때 최저임금 그때 올라가지고 자영업자들 다 죽었다 이래가지고 난리 났던 참고로 얼마 전에 통계가 지난해 전체적인 고용지표 4분기까지가 나왔는데요. 자영업자가 늘었습니다. 뉴스 보는 거는 정반대로 가장 헬리라는 숙박, 요식, 도매업도 늘었습니다. 자영업자 중에 1인 자영업자 혼자 일하시는 데는 줄었어요. 하지만 2인 이상 고용한 자영업자는 늘었습니다. 조모 일부한테 완전 낚인 거죠. 조모 일부와 중모 일부한테 온 국민이. 이거는 팩트 데이터입니다. 통계청의 공식 데이터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뉴스는 잘 안 보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까맣게 된 거는 이제 본인이 발언한 거예요. 중간에 뭐 다른 분들의 발언이 아니라 본인 발언만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게 기본입니다. 지금 보니까 모두 발언과 맨 마지막에 마무리 발언 빼고 포함하면 6번 정도 하셨죠. 이 정도 얘기하시고 끝입니다. 100분 토론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가면서 그 타이밍에 적절하게 자기 얘기 이 정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뭔가
따로 뭔가를 더 준비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던 거를 그냥 같이 얘기한다는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디베이트, 보통 이제 대학교에서 말하는 토론 배틀 같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걸 할 수도 없고요. 그런 걸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집단 커뮤니케이션을 보는 것이거든요. 집단적인. 그러니까 본인 혼자 10번 얘기하면 좋겠어요? 여기서 본인은 한 번, 모두 발음, 마무리 발음 말고 한 번밖에 얘기 안 하면 좋겠어요? 본인 웃어봐야 된다고 남들보다 2배에서 10번씩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런 게 안 좋다고, 일단은. 그건 안 좋은 것부터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일단은. 아셨죠? 집단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서로 배려해주고 같이 팀으로서 뭔가 좀 내보자라는 취지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집단적 커뮤니케이션을 보는 것이지, 뭐 물론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그것도 좋은 거죠. 기여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여기서 무슨 좋은 아이디어, 여러분들 갑자기 조여가지고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위주다라는 점을 좀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 그냥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디자인 싱킹.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서울시 1차가 아니고요. 10월 달에 최근에 본 겁니다. 네. 10월 달에 본 최근 겁니다. 2차인데 제가 2를 잘못 고쳤네요. 일단 이걸 또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일행입니다. PT에 디자인 싱킹 뭐 어쩌고 저쩌고 자료가 나왔어요. 저도 이 디자인 그러니까 쌍시옷된 원래 표준어도 아닌데 디자인 싱킹이라는 책이 몇 년 전에 유행한 책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경영학과 쪽이나 이런 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케팅 쪽에서 뭐 이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 아니고 제시자료는 제가 문제 교재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거의 싱크로 99%로 복원이 됐습니다. 워딩이 제시문에.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보고 기억을 했는데 누가 찾아줬어요. 선생님이 이 자료 그대로 베꼈는데요? 그러고 진짜? 그래서 쫙 봤더니 모 사이트에 있는 글을 이만큼 베껴놨어요. 통째로 그냥 집어넣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시자료를 보니 더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뭐지? 뭘 말하는 거지? 뭘 쓰라는 거지? 여러분 기준으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 이건 뭘 하라는 거예요? 서울시장도 아니고 자료를 보면 더 헷갈려요. 나중에 봐보세요. 그죠? 그거 했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비슷하게 여기 비슷하게 있잖아요. 나와 있는 거 대충 요약해서 100개 쓰고 본인이 쓴 답지입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이거 약간 요약한 거 비슷하게 살 좀 붙여갖고 쓰신 거고 적용화해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쓰라고 했는데 뒤에 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잘못 생각했어요. 컨셉을 잘못 잡았어요. 이거 자체도 또 잘못 썼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 문제 취재 요구하는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만든 거기는 한데 엄한 걸 쓰셨습니다. 약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답지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일부러. 문제가 후져요. 쉽게 말하면. 이런 사례를 드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디자인 싱크 사례를 적용했다 생각한 이유라고 적었죠. 왜 적었을까요? 물론 칸이 남을 겁니다. 25줄 아주 길거든요. 칸 채우는 느낌도 있고 뭐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도 좀 아닌 것 같거든. 이게 써놓고 보니. 그러니 이런 거라고 미리 또 양도 채울 겸 넣으신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떼어 넣는 거죠. 자, 후기 그냥 보세요. 그냥 쭉 보시면 자, 뭐라고 이렇게 질답들이 오갔습니다. 그죠? 뭐라고 해서 말씀드려서 자, 뭐 어쩌고 해서 면접위원들이 굉장히 길게 교수님일 가능성이 높죠. 한 분 정도는 되게 외부 교수님이나 외부 민간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분 정도 계십니다. 7급은. 외부 위원 중에 이제 HDR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휴먼 디벨로프 그쪽 파트에 있는 인사 쪽에서 하는 분들이 오시면 되게 좀 민간 스타일로 묻는 경우들이 지난해 1차 때 한 분 계셨습니다. 저희들 용어로 AKA 돈 스파이크라고 민머리에 나비맥테를 보고 계신 분이라 너무 티가 나서 저희들끼리 그냥 돈 스파이크라고 이제 애칭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2차 때도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웬 그런지 너무 조용하셔서 다들 얼굴 보고 걸렸구나 내가 이랬는데 전형적인 그 민간 면접 꼬리 질문에서 일부러 막 그죠? 공무원 희생과 봉사 정신 어쩌고저쩌고 아니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요. 왜 진짜로는 이유 없어요? 아니 제가 평소에 행정학과를 나와서 행정학과 나왔다가 다 공무원 하나? 막 계속 틱틱거리는 방식으로 본인이 주도해서 하셔가지고 애들 삐질삐질 흘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은 아닌데 교수님 오시면 이렇게 장황하게 약간 강연 모드로 한 1분, 2분 얘기하시는 경우 이럴 때 여러분들의 자세는 존경과 경외심과 그죠? 끄덕끄덕 가리시면서 얼마나 내가 이 얘기에 감동받고 있는지 공선 모드로 이걸 몸으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몸으로. 아셨어요?
고개 끄덕만 잘하셔도요, 미소 짓고 고개만 끄덕 잘하셔도 미흡받을 일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늘. 여하튼 어쩌고 뭐야, 이 뜰렸어 이런 말이죠. 쓸데없는 거 적어놨느니 길게. 그러니까 바로 뭘 해야 되겠어요? 바로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얘기까지 올라올 수 있죠. 네,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아니 교수님 그게 아니고요. 이런 게 매너예요. 매너. 그냥 이런 거는. 그죠? 네. 제 취지는 근데 이런 취지로 쓰기는 했습니다 정도로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뭐 그러면 생각해봐서 뭐 이런 분야가 있느냐 했더니 뭐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 내용이 없죠. 그냥 뭐라도 얘기하고 넘어가죠. 너무 내추럴하지 않아요? 그죠? 자, 하고 났더니 딴 면접으로 체인지. 분위기 갑자기 또 약간 지적 모드로 간 것 같아서 밥 먹었어요? 했더니 본인 같으면 밥이 넘어가겠어? 아무튼 아침을 먹고 왔습니다. 배고프시겠다. 점심은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드시기를 감사합니다. 그죠? 아이스 브레이킹의 덕담. 이런 걸 때도 학원에서는 팁이라면 늘 밥 먹었냐 그러면 어머니가 해주시는 청국장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은근슬쩍 가족의 화목함을 강조해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요즘 아침에 청국장 된장찌개 먹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혼자 하는 것 같죠? 면접위원이 7명 메들리로 보면 2명만 같은 얘기를 해도 배웠구나 학원에서 대번에 압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걸 되게 경계합니다. 막 드리고 싶은 좋은 사례들이 많은데 제가 카메라 앞에서 얘기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못 쓰는 사례가 돼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실습 때나 카메라 안 들어갈 때 얘기를 하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집단투이 물어보죠. 가끔 물어봅니다. 뭐 했는데 어떻더냐? 본인의 느낌이 어땠느냐? 그죠? 매긴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그냥 묻습니다. 뭐 잘해서 묻거나 못해서 묻거나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냥 뭐 조금 말이 좀 적었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에 좀 묻는 게 아닌가 정도의 느낌, 뭐 특별한 얘기가 없었거나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뭐 말할 기회가 좀 더 없어서 좀 듣고 싶거나 이거 자체는 뭐 그 자체에 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서울 사는지 물어봤고 불편한 점, 이분은 작심하고 반려견 얘기를 하겠다고 작심하고 가신 분이죠. 작심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기획된 답변들이에요. 준비했기 때문에 다.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반려견 얘기를 잘 안 할 것 같거든요. 후기 사례들 보면 반려견 얘기 나오는 분들이 의외로 없습니다. 약간 전략적 선택이기도 해요. 그래서 솔직하게 쿨하게 진짜 무서워한다. 다 좋아하는 사람만 있지 않다. 나는 다르다. 이런 게 본인 얘기예요.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지점입니다. 사람들한테. 넘어가고요. 그래서 준비가 됐죠. 외국의 경우 어쩌고 저쩌고 다 준비해 갔다는 뜻입니다. 관련돼서 물어보면 이런 걸 해야겠다라고. 여러분이 처음 이걸 보실 건 전체 분위기와 함께 이 사람은 도대체 뭘 준비해 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수험기간 4년입니다. 이분은 참고로 되게 조용하시고 20대 중후반 정도, 27, 8, 9, 이 정도 되게 조용하시고 조곤조곤하시고 얼굴 하얗시고 샤이하신 스타일이에요. 말도 목소리도 크지 않으시고. 수험기간 이 정도 되면 대충 어떤 데인지 대충 견적 나오시죠? 여러분 수험생들이시니까. 적지 않은 거죠. 자신감? 많지는 않을 겁니다. 뭐 커트라인인 분들은 아니고 또 아주 좋은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일배수 안쪽 약간 들어오는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시험을 처음 붙으신 분이시기도 하고 얼마나 막 마음이 복잡 미묘하셨겠습니까? 그죠? 일부러 제가 그래서 이걸 고른 것입니다. 자, 전공 실내 디자인. 별 상관도 없는. 선생님 저는요 4년이나 됐고요. 행정학도 안 해봤고요. 모르고요. 이번에 4년 만에 처음 붙었는데요. 성적은 커트라인은 아닌데요. 제가 미흡받으면 어떡할까요? 이렇다면 이분은 그러질 않았어요. 조곤조곤 그냥 딴 시험도 다 보시고 멘탈은 되게 좋으세요. 자, 이렇게 했고 나오니까 그러면 뭐 물어봐요? 했더니 역량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특이하니까 당연히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이런 거면 제가 이런 데 관심 있고 이런 거 하겠습니다. 블라블라. 꼭 전공을 하고만 할 건 아닙니다만. 근데 이제 본인은 자기도 그쪽은 잘 모르니까 아예 사회적 기업이라고 컨셉을 잡으시고 그쪽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준비된 걸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기 준비된 대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다양한 기업과 여기 보시면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건 좀 답이 좀 아쉬운데 좀 하나만 한 얘기들이죠. 이게 사실은 운동은 건강에 좋아요. 이런 얘기들을 보통 하나만 한 얘기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그러면 소통하고 뭐 사회적 경험 전문성 같은 게 뭐가 있겠냐 그랬더니 뭐 있을 게 말이야 관심만 있다 뿐이지. 그 준비를 좀 제대로 하지는 못하신 분이셔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컴퓨터 얘기나 좀 하시고 직접적인 거 연결은 좀 없지만 그랬다가 떨어뜨리겠어요? 아 그래 뭐 꾸덕꾸덕 넘어가시는 거죠. 그다음에 뭐 힘들었던 일 극복 그랬더니 뭐 시험날 어쩌고 저쩌고 본인이 4년 정도 되시면 할 얘기는 수업 얘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까놓고 말해서 그냥 쿨하게 얘기하는 거죠. 뭐 문제 있어요? 조직에서 뭔가를 이룬 경험. 그러니까 면접위원 기준으로도 수험 기간도 길고 뭐 세상 물정은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겠어요? 애는 착해 보이는데 뭐 조직 생활이나 뭐 해본 건 없니? 그럼 알바 얘기라도 하면 좋았겠는데 이 친구도 알바 얘기도 딱 뾰족한 게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대학교 과제할 때 뭐 팀플 대학교가 한 3, 4년, 4, 5년 됐을 텐데 그거라도 뭐 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뭐냐 없으니까 준비가 된 겁니다. 여행할 때 이러이러하게 좀 안 좋은 데 가서 뭐 이렇게 환불을 받아낸 경험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딱 맞지는 않지만 비벼가지고 얘기하겠다 정도로 스탠스를 잡으신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약간 돌려막기죠. 이거하고 뭐 뭔가를 이루었던 경험이라고 딱히 그거는 아닌데 비슷하게 그냥 갖다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딱 맞는 답을 얘기를 하시면 좋은 답변이고 딱 맞지 않고 좀 근처에 좀 엉간에 있는 걸 얘기하면 나쁜 답변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걸 물어보는 건 이런 측면에서 본인이 조직적인 어떤 사람들과의 집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어떤지에 대한 하나의 예로 물어본 질문이니까 그 취재만 맞춰서 뭔가 언저리만 가시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본인 얘기를 이 와중에도 본인이 자랑할 거나 좀 어필하거나 조금이라도 좀 본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게 포인트이지 이거를 딱 맞는 걸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와서 계속 본인 얘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좀 다 많은데 그 다음 쭉 보십시다. 뭐 부산 에피소드고요. 공강이 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저도 오래간만에 보니까 또 눈에 잘 안 들어오네요. 이게. 자, 다음. 게스트하우스 아까 얘기했었고요. 자, 조직에 들어가면 이것만은 지켜야겠다는 신념. 일종의 공직관 지문이죠. 공무원으로서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대. 돈은 안 받아 먹을래요. 그죠? 결근하지는 않, 무단 결근은 안 할래요. 뭐 이런 과를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정너 질문이죠. 이런 걸 소위 말하는. 그죠? 공정성이 중요할 것 같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모범적인 답변이에요. 그냥 하나만 하는 답변이죠. 아무 영혼 없는. 그죠? 제가 중고등학교는 개근을, 초등학교, 중학교는 개근을 했는데, 제가 업무 배울 동안 한 3년 동안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프지 않고 3년 개근은 꼭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면, 윗분들 보시기 좋잖아. 자,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조직을 미는데 할 때 뭐 봉사 경험 있었고 여기 하나가 돼 있었는데 전문성, 힘들었던 점, 성과, 힘들었던 점 뭐가 있냐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뭐 그렇고 조직 얘기, 자, 조직 내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냐, 그 선배들이랑 어떻게 잘 지낼래, 상급자랑 이런 얘기들이죠. 보시면 이것도 참 영혼 없는 얘기들이죠. 그냥 하나만한 얘기가 느껴지죠. 그냥 무난하게 뭐 잘못 뭐 특별하지도 않고 이런 걸로 그냥 가셨고요. 봉사 경험, 봉사 뭐 한 게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 유해동물 제거, 유해동물 여기 보시면 식물이라고 했는데 동물 제거는 무서운 일일 것 같아서 식물 제거해서 들어보시면 2-3시간짜리 갔다 오신 거예요. 그냥 잠깐. 그러니까 이런 봉사도 있기는 한데 동네에서 그죠? 이것도 누가 어디에 샜겠어요? 주관이 구청 같은 데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 가서 도와주는 걸 한 거예요. 봉사단체 VMS 같은 데서 한 게 아니고, 그죠?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냥 면피 정도를 그냥 하신 거죠. 뭔가 하나를 정도는. 좀 조직 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는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아마 좀 많이들 물어보는 질문이라 아마 대충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도 경험이 없으니 고등학교 1학년까지 갔죠. 한 10년 전 걸로 갔죠. 그죠? 뭐라도 없으면. 뭐 남자분들이야 군대라는 막강한 경험의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여성분들은 좀 이런 거 좀 난감한 질문일 것 같기는 해요. 그냥 뭐 잘 해결되냐 그냥 그래서 끝났어요. 별로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결론. 특별한 거 없어요. 그죠? 이게 디폴트입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질문들이 아마 상대를 봐가면서 질문들이 오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좀 무난무난하게 간 측면도 있을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보죠. 면접 준비를 뭐 했지? 이 친구는 안 한 건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같다고 하지만 얼마나 써먹었는지는 좀 회의감이 좀 있어요. 너무 써먹지 못했다 이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하나 그 최종 결과를 보면 정말 무난하기 짝이 없는, 그죠? 제가 농담삼아 스미스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성적 좋으신 분들, 면접위원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 스미스라는 말은 미국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스미스라서 기억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스미스 전략도 되게 좋은 전략이기는 한데 이분은 뭐 성적이 나쁜 건 아니니까 뭐 그냥 무난하기만 하자 뭐 이런 느낌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정적으로 하시는 거 조용조용하신 분이기는 해요.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이거 하나를 보여드린 이유는 처음에 뭐 보면 이제 강좌를 보면 막 우수사례 이래갖고 뭐 내 수강생 중에 이래서 우수 받았다 이런 거 뭐 자랑하는 거 저도 꽤 있습니다. 나중에 후기 사례집 보시면 뭐 후기 사례집 보면 제가 제 코멘트도 후기에 대해서 제 코멘트도 이렇게 해놓은 게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자, 이 정도만 하면 중간은 갑니다. 이 정도만 하면 특이한 건 없지만 적어도 학원형 답변은 없어요. 학원형 뻔한 답변. 학원형 뻔한 답변이 이게 어떤 건지 모르시니까 차라리 모르시는 게 낫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러면 중간은 가요. 근데 이렇게 무난한 데다가 학원형 뻔한 답변으로 무난하면 이거보다는 밑으로 깔립니다. 면접은 배운 세태로 그냥 하라는 대로 앵무새처럼 얘기하네? 그 뭐 좋겠어요. 됐어요? 제가 늘 그래서 중요하게 면접 준비 때 생각하는 말은 아마추어 같은 프로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7급 때는 이제 PT도 하셔야 되니까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좀 어설프게 써도 상관없어요. 아마추어처럼 각 잡고 이렇게 공무서 보고서라고 학원에서 돌아다니는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죠? 정체불명에 전혀 그렇게 쓰지도 않는데 그걸 써서 맞췄으면 뽀대나고 폼이 나서 와, 잘 쓰는 것 같아. 면접위원들이 그 페이퍼 워킹만 10년 넘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거에 낚일 것 같으세요? 참고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세로프더라도 열심히 성의 있게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 게임이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절대 평가가 아니라는 점.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사례를 하나 드렸는데 나머지 뒤에 것도 한번 좀 이런 식으로 좀 차분하게 보시고 아, 내가 이 정도 스펙트럼이구나. 대략. 물론 이제 여기서 뭐 이런 경험도 많이 묻고요. 서울시정도 많이 묻고요. 서울시정 질문 하나 물었던가 그렇죠? 관심 있는 정책 하나 물었다. 아까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좀 많이 묻는 경우도 있고 그죠? 뭐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게도 뭐 서울시는 그 폭이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교집합만 준비할 수 없고 합집합 개념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범위가 합집합 해놓으면 또 꽤 많아져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끊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면접 강사들이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 정도까지는 기본으로 하시라고. 아까 그 드렸던 워크북이 바로 그겁니다. 적정하게 끄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 정도로 좀 넘어가시죠. 자, 다시 이 정도로 해서 일단 1타임은 마치도록 하고요. 2타임 때는 한 10분 정도 쉬고요. 2타임 때는 저 면접 준비 가이드인데 이제부터 마음도 급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라서 지금부터 어떤 걸 준비하시면 좋을지 좀 후다닥닥 일단 기준을 제 강의를 기준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서 뭐 본연에게 강의 홍보하는 것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양지를 해 주시고요. 제 딴에는 가장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때 같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커트라인이라고 해서 면접 버리고 뭐 다음 시험도 잘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생각하지 않으시고 필기 준비를 어느 정도 본인 기준으로 잘 잡으시고 밸런스를 잡고 면접 준비를 하시는 게 면접도 안정감 있게 좀 더 낫고요. 또 필기도 그런 면에서 어떻게든 좀 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 멘탈 유지하시는 데 좋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힘들 겁니다. 말처럼 쉬운 건 아닌 건 저도 잘 아는데 저도 시험 봐할 때 면접 보러 다니고 떨어지는데 또 다시 필기는 봐야 되고 뭐 그런 걸 안 해봤겠습니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건 알겠지만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는 상황 자체를 좀 아시고 좀 같이 좀 어느 정도 기본은 좀 하고 가자. 미리 한 과목 정도 그냥 기본 정도 내가 근데 필기 과목이라 그러면 면접이 만약 필기 과목이라면 내가 80점, 90점은 못 맞겠지만 적어도 꽈락은 면한치 말아보자. 40점은 받아보자. 준비해서 이 정도의 느낌으로 준비하시면 어쩌면 그게 80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필기와 면접은 말의 세계와 글의 세계는 다른 세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원래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좀 엮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두서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명심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건 저한테 나중에 카톡으로 뭐 개별적으로 좀 물어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10분 쉬고요. 이어서 이건 좀 자료 없이 제가 그냥 파워포인트 준비한 거 가지고 한 30분 정도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